되는 게 가장 큰 제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천체 이름 지구. 맞아. 우리는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천체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걸 우리가 싸잡아 뭐라 그러냐면 지구개라고 해요. 이 개자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공간.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되는 공간을 우리가 지구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구개는 바로 삶의 뭐를 얘기하냐면 터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개를요, 우리가 세분해서 몇 개로 나누어서 배웠더라? 빨리 머리 돌려. 몇 개? 5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지구개를요, 5개로 나눠서 여러분들은 배우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바닥. 그쵸. 땅 전체, 지구 전체를 우리가 직권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땅의 70%는 바닷물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수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있죠. 얘가 보호막입니다. 이거 뭡니까? 기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같은 동식물들이 있죠. 그걸 뭐라 합니까? 생물권이라고 하고요. 어제 문제 풀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세균은 생물이니 무생물이니? 나 물어보는 거야. 대답해. 세균은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비슷하군요. 세균은 생물입니다. 세균은 생물권 안에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요. 이제 인간들은 우주선 타고 우주로도 가죠. 됐어? 네. 언니 모자 벗어. 우주로도 가죠. 자, 그러니 우주도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 들어갑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도 지구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구계를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꼬맹아, 이러한 5개의 권역은 하나하나가 독립되어 있니 아니면 서로 상호작용하니? 당연합니다. 그래서 자, 직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수권에 영향 안 주니? 줍니다. 그러니 각각의 권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멋진 말 상호작용한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상호작용하려면 뭔가가 영향을 주려고 가야죠. 그래서 외권을 뺀 나머지 4개는 이 사이에 물질과 뭐가 에너지가 서로 뭐됩니까? 이동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아. 그래서 바닷물이 증발하면 공기 중으로 가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걸 인간들은 마시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권역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권에는 아무것도 이동 안 해? 아니죠. 외권과 지구 사이에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외권에서도 영향을 주고받는데 문제는 외권과 나머지 권역에서 움직이는 건 에너지만 이동하지 실제로 물질은 이동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 물질은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이동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랬는데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뭐가 있니? 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꼬맹아 광합성. 광합성은 누가 해? 그러면 식물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니? 아니면 다른 영향을 받니? 라고 하면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빛도 있어야 되고 이산화탄소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광합성은 우리가 그냥 단적으로 생물계와 어디 기권의 상호작용이에요 라고 불러요. 그래서 생물계와 기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광합성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 그런가 하면 눈하고 피가 와요 라고 하는 기상현상, 강수현상.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강수현상 또는 기상현상이에요. 자, 눈하고 비는요, 사실은 구름에 있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 물방울 어디서 써? 바닷물이 증발한 거야. 되겠어? 그래서 이러한 강수 현상은요, 사실은 수권하고 누구? 기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되겠어? 또는 일본에서 주로 일어나는 화산 폭발 말이야. 화산 폭발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화산은요,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분출해서 화산가스가 공기 중으로 퍼져. 됐어? 그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화산은 땅인 누구와 직권과 누구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구계에 있는 각각의 권역이 하나하나 독립되어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5개의 권역 중에 여러분들 1학년 때는 외권에 대한 지구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태양계. 됐니? 그래서 8개의 행성들이 있고 태양의 특징이 뭐고 이런 거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는 게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과학 시간에 할 일이고, 그 중에서 생물계는 생물 시간에 배우겠죠. 생물 파트에서. 그리고 그걸 뺀 나머지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죠? 2학년 지구과학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직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게 테마예요. 됐어? 그 다음에 기권과 수권은 중3 때 볼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직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죠. 됐어? 이게 2단원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땅덩어리 전체를 우리는 직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직권, 나는 지구 내부요. 직권, 지구 내부를 얘기해요. 자, 직권의 일단은 구조를 알아야 얘네들의 특징을 파악하겠죠.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천체요. 이 천체 속으로 들어가 봐야 지구 내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일까요? 6,400. 상식입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 정도 됩니다. 지구의 반지름은 평균적으로 6,400km다. 우리 이렇게 보거든요. 됐어? 그러면 지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구 속으로 들어가서 지구 내부를 보는 걸 지구를 직접 탐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이 직접 들어갈 수 없으면 인간이 만든 도구는 들어갈 수 있니?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못 들어간다고요. 되겠어? 자, 그나마 인간이 만든 도구요. 인간은 직접 못 들어가니까 인간이 만든 도구요. 자, 그 도구 중에 우리 가끔 가다가 도로 공사할 때 시멘트 팔 때 어떻게 합니까? 뜨드드드 이걸 파죠. 됐어? 그거 뭐 한다 그래요? 시추한다 그럽니다. 시추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걸 많이 파거든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땅을 직접 파는 이 시추법, 자, 이 시추법을 통해서 땅에 얼마만큼 팠을까?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인데 대략 한 15km 정도 팠습니다. 15km 정도 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6,400에서 15km의 비중은? 생각해요? 네, 수박의 겉에 껍질을 손톱으로 긁은 정도예요. 그 정도 해놓고 지구 내부를 안다고 표현할 수 있겠니? 없죠. 됐어. 그래서 인간이 실제로 지구 속을 들어가는 정도는 대단히 미비하다. 그냥 껍질만 긁어본 정도다. 됐어? 이 정도고요. 또 다른 직접적인 탐사 방법은 없어요? 내가 직접 못 들어가면 안에 있는 게 터져 나와도 되죠. 뭘까요? 화산 분출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산 분출물 분석하는 게 그나마 직접 탐사인데, 그러면 화산은 땅속에 있는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건데 마그마 어디 썩게?
땅 아래 어디? 지하 깊은 어디? 멘틀. 라고 하면요. 지각과 멘틀 사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있던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지각과 멘틀 사이 그 경계면 어딘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지구 내부를 알 수 있니? 없다고요. 됐어? 네. 직접적인 탐사 방법이 가장 좋지만 우리는 아직 효율성은 떨어진다. 맞아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탐사할 수 없으니까 지구 내부를 몰라요? 알잖아요. 지각, 멘틀, 외해, 내해. 어떻게 알았어요? 네.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니까 간접 탐사법을 쓰는 겁니다. 간접 탐사 방법 중에 지구 전체를 훑고 올 수 있는 게 바로 누구다? 지진파다.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지진파 분석을 사용해서 지구 내부를 알아내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되겠어? 또는요. 지구라고 하는 천체가 원래 있었니? 지구 원래 있었어? 없었어요.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우주에 떠다니는 운석 쓰레기들이 모여서 된 게 지구입니다. 됐어? 그러면 지구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운석 쓰레기 그것들이 아직도 태양계 안에 떠다니고 있거든요. 됐어? 그 태양계 안에 떠다니던 아이가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가끔 끌려와서 떨어집니다. 뭡니까? 운석입니다. 그러니 남극에 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운석들의 됐어 조각들을 보면 지구 내부가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살짝 예측도 가능합니다. 됐어? 그래서 운석을 분석하는 것도 간접 탐사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구 내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주로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연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약한 지진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약한 지진파를 여기서 발생시켜서 반대편에 이렇게 퍼져나갈 때 반대편에서 그걸 관측한 자료를 가지고 지구 내부가 어떻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진이 발생한 장소를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지진의 원인이 되는 장소 진원이라고 불러요.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알만한 단어들은 머릿속에 넣으셔야죠. 자, 그래서 진원에서 지진을 발생시킵니다. 진원에서 지진을 발생시켜서 얘가 지구를 관통해서 퍼져나올 때 반대편의 관측소에서 그 정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측소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래서 지진이 여기서 발생해서 여기까지 지진파가 퍼져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진파에 뭘 보면 지구 내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뭡니까? 지진파에 그래서 자 속력과 방향 변화를 보는 겁니다. 지구 내부를 통과할 때 속력이 빨라졌어, 느려졌어? 됐어? 방향이 얼마나 꺾였어?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3단원 가면 파동 파트에서 배우거든요. 됐어? 이 지진파도 파동이기 때문에 속력의 변화, 방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에 있는 물질에 뭘 할 수 있니? 이걸 통해서 네, 실제로 이 안에 고체 있어, 액체 있어 라고 하는 상태와 물질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적으로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았어요. 여기서 끝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진파에 뭘 분석했어? 그걸 가지고 뭘 알아? 여기까지 들어가 주셔야 돼서 조금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진파가 도착할 때까지 속력과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 이거 가지고 우리는 지구 내부를 탐사할 건데 지진파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지진파에는 뭐하고 뭐가 있니? 네, P파와 S파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는 거야? 뭐가 P파야? 뭐가 S파야? 뭘로 나는 거야? 통과 그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액체 뭐잘 통과하고. 그러면 액체를 왜 잘 못 통과하는데? 그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지진파가 여기서 발생해서
그래서 A까지 올 때 지진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지진파가 올 때 땅이 흔들리죠. 라고 하는 지진파를 전달하는 물질들이 여기에 빽빽히 있단 말이야. 땅이. 그 땅을 어떻게 흔들면서 와? 이거예요. 땅을 어떻게 진동시키면서 와? 이거예요. 자, 지진파가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땅을 흔들면서 오는 지진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시키는 방향이 나란한 애들을 우리가 종파라고 합니다. 이 종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피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는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땅을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가는 건 오른쪽인데 땅을 위아래로 진동시켜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수직인 지진파도 있다고요. 이렇게 진동하면서 오는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가 횡파라고 하고요. 이런 횡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게 S파라고요. 그래서 P파와 S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됐어 수직입니다.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하게 땅을 진동시키는 아이가 있고 수직하게 진동시키는 아이도 있다고요. 나란하게 진동시키는 파동을 우리가 종파라고 하는데 종파의 형태를 띠는 게 P파고요. 그래서 땅을 수직하게 진동시키는 걸 횡파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전달되는 게 S파입니다. 근데 꼬맹아 생각해봐. 그러면 종파의 형태로 오는 게 빨리 우리 집에 오겠니? 횡파의 형태로 진동시키는 게 우리 집에 빨리 오겠니? 뭡니까? 종파입니다. 종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아이가 우리 집에 먼저 도착하죠. 그래서 1등으로 도착한 지진파 그거 뭐라 그럴까요? 프리머리 웨이브. 그냥 그대로 영어로 읽은 겁니다. 1등 했어요. 그래서 프리머리 웨이브. 그래서 그걸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피파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횡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아이가 2등으로 도착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세컨더리 웨이브. 그래서 한국말로 뭐라 그런 겁니까? S파라고 읽은 겁니다. 과학은요 이름을 별로 꾸미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사실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P파가 종파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더 빨랐구나. 그래서 1등 했다는 뜻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진동하는 방향에 따라 P파와 S파로 나눠진 거다. 됐니? 그러면 P파는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요? 네. 표면에서 지구 중심으로 갈 때요. 발생한 표면에서 P파는요. 1초에 대략 8km 가는 빠르기로 전파됩니다. 1초에 8km.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1초에 8km 가는 속도로 P파가 발생해서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동안 속도 변화를 보면 지표면에서요. 지구 중심 6,400km까지를 그려드릴 거예요. 자, 지구 표면에서 지진파가 땅속으로 들어갈 때요. 지진파의 속도가 살살살살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빨라집니다. 팔이라는 속력을 유지하면서 쭉 가는 게 아니고요.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지진파의 속도가 살짝씩 빨라집니다. 근데 특정한 지점을 지나는 순간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특정한 위치를 지나는 순간 지진파의 속도가 뚝 떨어져서 엄청 느려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정한 지점을 지나는 순간 조금 빨라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까지 도착합니다. 됐니? 이런 식으로요. 지구의 땅에 특정한 지점을 지나는 순간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바뀌는 포인트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전달된 게 누구라고요? P파가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그거에 비해 S파가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모습은요. S파는 P파보다 빨라 느려? 대답해. 빨라 느려? 느립니다. 그래서 1초의 절반 4km 가는 빠르기입니다. 1초에 대략 4km 가는 빠르기로 전달되는데 S파의 속도 변화가 P파와 경향성은 비슷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면서 지진파의 속도가 살짝 빨라졌다가 특정한 위치를 지나는 순간 급격히 빨라집니다. 그랬다가 특정한 위치를 지나는 순간 S파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게 S파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봤더니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바뀌더라. 그렇다면 논리적 사고 A층과 B층은 같은 물질? 다른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 내부에는 몇 개의 물질층으로 되어 있냐면 4개의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4가지 층상 구조로 우리는 지금도 나누어서 배웁니다. 그죠? 지구의 표면에 지진파의 속도가 살짝 빨라지는 A층을 뭐라고 한다?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여기를 지각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을 뭐라고 합니까? 불러. 멘틀 순서대로 불러. 그 다음 외핵, 그 다음이 내핵이라고 이름 붙여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를 4가지 층상 구조로 나누는데 그 중에 껍질을 우리는 불러. 지각. 됐어. 자, 그 다음에 지구 전체 부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 멘틀입니다. 멘틀이 지구 전체 부피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외핵이고요. 바깥에 있는 핵. 그 다음에 뭡니까? 내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층상 구조로 우리는 나눌 수 있다. 이게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구 내부를 4가지 층상 구조로 나누는 기준이 뭐였니? 4가지 층상 구조로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지금 배웠잖아요. 지진파의 속력 변화랍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답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를 여셔야 돼요. 입을 여는 게 아니고. 자, 지구 내부를 4가지 층상 구조로 나누는 기준은 지진파의 속력 변화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지구 내부를 4가지 층상 구조로 나눠서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나눈 거죠. 그죠? 대략적인 건 알고 있자. 됐어? 대략적인 건 알고 있자. 자, 지표에서부터 지각까지가 대략 몇 킬로? 35km. 됐어? 자, 멘틀 끝은 얼마? 2,900km 정도입니다. 됐어? 자, 외핵의 끝은 5,100km. 그 다음에 내핵의 끝이 얼마라고요? 6,400. 요 정도 됩니다. 됐어? 35, 2,900, 5,100, 6,400. 요 정도의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진파의 속력 변화를 통해서 속력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이 경계면을 기준으로 나눈 거겠죠.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바뀌는 이 경계면을 뭐라고 부르니? 여기를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바뀝니다. 여기를 불연속면이라고 부르죠. 지구 내부는 불연속면이 몇 개 있니? 3개 있죠. 경계면이니까. 됐어? 지각과 멘틀 사이, 멘틀과 외핵 사이, 외핵과 내핵 사이. 여기에 대해서 깊게 배우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시면 되고요. 이렇게 불연속면이 있다. 그중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불연속면이 딱 하나 있죠. 누구와 누구 사이? 지각과 멘틀 사이의 이 불연속면의 경계면의 이름은 외우자. 누굽니까? 이거 모로비치치라는 과학자가 발견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모호면이라고 불러요. 모호면이요.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모호면이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지진파가 퍼져 나갈 때 꼬맹아 특이한 거예요. S파가 외핵을 통과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S파는요 횡파이기 때문에 무슨 상태만 통과할 수 있냐면 고체 상태만 통과하는 겁니다. 되겠어? S파가 횡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 횡파이기 때문에 고체 상태의 물질만 통과할 수 있어. 그렇다면 외핵은 고체가 아니란 얘기죠. 무슨 상태란 얘기입니까? 액체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건 됐어? 어떻게 알았어? S파가 통과 못했으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 S파가 통과했다는 얘기는? 그쵸. 그러니까 지각과 멘틀이 무슨 상태입니까? 고체 상태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핵은 무슨 상태일까? 내핵은 고체 상태입니다. 외핵을 뺀 나머지 모두 고체입니다. 외핵만 액체입니다. 나머지는 다 고체인데 그럼 외핵이 액체인 건 어떻게 하니? 외핵이 액체고 내핵은 고체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내 핵이 고체인 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S파가 다시 생겼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P파의 속도가 왜보다 빨라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어서 알 수 있어요. 지진파는 밀도가 커질수록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내 핵의 고체라는 건 P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걸 통해서 예측했다. 되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런 그림 그리셨을까요? 안 그렸을까요? 그래프는 그렸어요? 그림 봐. 안 그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층상 구조를 나눈 기준이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냥 외우는 그렇죠. 왜 그림을 그러니까 이렇게 수업하면 여러분들이 특목고를 간다든가 고등학교 선행을 위한 수업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제대로 기억하십시오. 되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래서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구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됐어? 외핵이 액체 상태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 S파가 통과하지 못한 걸 통해서 알았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혹시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니까 점점 어려워지니까. 되겠니?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 다시 물어보죠. 왜 직접 안 들어가 보고 지진파를 통해서 예측하는 거야? 못 들어. 왜 못 들어가냐고. 비싸. 열과 들어가. 비싸서? 그럼 돈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혹시 아니라고요. 네. 지구 내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 과학 기술로 못 들어간다고요. 이유가 뭐냐고요? 뭘까요? 뭘까요? 이유를 몰라요? 온도와 압력과 밀도가 들어갈수록 점점 뭐해지니까 높아지기 때문이죠. 인간의 과학 기술로 만든 어떤 도구도 이 온도와 압력과 밀도를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요. 됐어. 땅 속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뭐해진다고요? 뜨거워져. 됐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뜨거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마그마겠죠. 몇 도입니까? 1000도입니다. 1000도. 마그마가 1000도입니다. 마그마는 돌을 녹입니다. 돌 녹음물이 마그마잖아요. 그러면 지구 내부 온도가 몇 도입니까? 그 정도는 알고 아는 척을 하셔야 되는데 지구 내부 온도가 태양 표면 온도와 똑같은 6000도입니다. 마그마의 6배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술이 안 돼서요.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선생님은 영가고 물리 가르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알고 표현하는 연습들을 시키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건 어떤 식으로 문제가 튀어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목동권에서 바라는 과학의 수준이에요. 자, 그래서 온도, 압력, 밀도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구 내부를 탐사한다. 되겠니?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수록 온도가 6000도까지 올라가니까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지진파를 통해서 아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는데, 그러면 안으로 갈수록 밀도도 커져요? 네, 엄청 커져요. 왜요? 실제로 지구 표면은요, 가벼운 산소와 규소 같은 비금속들로 쌓여 있어 그나마 가볍습니다. 근데 안으로 갈수록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금속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뭐요? 철과 니켈이라고 하는 주로 금속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갈수록 밀도도 커집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들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이 중에서요 가장 밀도가 큰 게 뭘까요? 대답해봐. 네. 그렇죠. 내핵. 그 다음 외핵. 내핵과 외핵의 밀도가 큰 건 밀도가 큰 금속 물질들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되겠어? 그 다음 멘트. 그 다음 지각이죠. 됐어? 근데 그냥 아니? 지각에도 종류가 있는 거? 이건 배웠어. 무슨 지각? 대륙지각.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맞죠? 자,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라고 하는 건 대륙지각이고요. 여러분 아세요? 바닷속에도 땅 있는 거? 맞니? 그걸 우리가 해저지형 이렇게 부르는데 바닷속에도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야. 잘 왔어. 여기 앉았던 책이야. 자, 바닷속에 또 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다 위에 튀어나와 있는 땅을 우리가 뭐라 그러니? 대륙지각이라고 하고, 보편적으로 바닷속에 있는 땅을 뭐라 그럽니까? 해양지각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각 밑이 뭐야? 멘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각의 경계면이 어떤 모습으로 생겼을까? 이거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되어 있어? 아니죠.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잘라서 그대로 접으면 됩니다. 데칼코마니 모양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지각 밑에 멘틀이 있고요.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을 뭐라 그런다고요? 모호면. 여기가 바로 모호면의 경계입니다. 이게 모호면입니다. 됐어. 그래서 모호면까지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을 찾아라. A, B, C, D, E. 다음 모호면까지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 찾으세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가장 많이 튀어나온 거 찾으면 됩니다. 튀어나온 만큼 속도 깊을 거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돼요. 자, 그 중에서 대륙지각의 평균 두께가 얼마일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35kg입니다. 그래서 대륙지각의 평균 두께가 35kg 정도 되고요. 해양지각의 평균 두께가 외우기 편합니다. 얘는 35, 얘는 3에서 5kg. 그래서 바보만 아니면 외우겠죠. 이 정도 두께 차이 엄청나죠. 그래서 10배 이상 두께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어차피 멘틀보다 가벼워서 위에 지각이 뜬 거잖아. 맞죠? 멘틀보다 지각이 가벼워서 뜬 겁니다. 자, 근데 대륙 지각은 35kg나 쌀 수 있는데 해양 지각은 왜 3에서 5kg밖에 못 쏴? 이 둘의 무게 차이입니다. 밀도 차이. 여러분들 1단원에서 배울 건데 밀도 차이입니다. 해양 지각은 밀도가 큰 무거운 물질로 되어 있어. 예를 들면 돌이야. 그래서 돌은 무거우니까 몇 개만 쌓아도 네 손이 견딜 수 없어서 가라앉아. 됐어? 근데 대륙 지각은 스타이로폼이야. 그래서 두껍게 쌓아도 별로 무겁지 않아. 그래서 잘 견뎌. 알겠냐? 해양 지각은 밀도가 큰 물질로 되어 있고요. 대륙 지각은 밀도가 작은 물질로 되어 있어서 두껍게 쌓아도 견딜 수 있다. 누가? 멘틀이. 알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말해. 지구 내부에서 밀도가 큰 순서대로 불러. 내해. 그 다음 뭐요? 외해. 그 다음 멘틀. 그 다음 어떤 지각이요? 불러. 지각 두 개를 불러. 해양 무슨 지각? 해양 지각의 밀도가 그 다음이고 가장 밀도가 작은 게 누구라고요? 대륙 지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양 지각의 밀도가 훨씬 더 크다. 해양 지각의 밀도가 훨씬 더 크다. 대륙 지각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륙 지각은 가벼워서 두껍게 쌓을 수 있었던 거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내부 구조 중에서 꼬맹아 지구 전체를 차지하는 부피요. 자, 얘네들 중에 부피가 제일 큰 게 누굴까요? 멘틀이라고 했어요. 지구 전체 부피의 80%라고 했죠. 그래서 네, 멘틀의 부피가 제일 커요. 그 다음 불러야 돼. 외해. 그 다음 내해. 제일 부피가 작은 게 누구라고요? 지각이라고요. 되겠어? 이런 양적 관계 두 개는 외우시죠. 양적 관계 두 개는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가요. 인간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싸잡아 뭐라 그런다고요? 지구계. 그 지구계를 몇 개로 나눴다고요? 5개. 불러.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 됐어. 외권을 뺀 나머지 아이들 안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이동할 수 있고요. 외권과 나머지는 뭐만 이동한다? 에너지만 이동하지 물질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얘네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무슨 작용? 상호작용합니다. 그 중에서 그룹이 생겼어. 누구와 누구 사이의 상호작용? 기권과 수권. 네. 수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게 구름이고 그것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옵니다. 알겠어? 강수현상이 그런 것들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지구 속을 알고 싶은데 직접 들어가서 보는 방법은 됐어? 네, 우리가 사용하기가 어려워. 아직은 지구 속까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 내부를 알 때 주로 쓰는 게 뭐라고? 간접적인 방법 중 지진파를 분석해. 지진파의 뭐의 변화를 보는 거야? 디지털 속력 변화를 보는 거야. 됐어? 지진파의 속력과 방향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몇 개로 나눴다고요? 지구 내부를 4개의 층상 구조로 나눴어요. 자, 불러. 껍질부터. 지각, 멘틀, 외해, 내해. 되겠습니까? 지구 속으로 왜 못 들어가니? 왜 못 들어가? 그 압력과 밀도랑 온도랑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커지고 밀도가 커져서 못 들어가요.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지진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분석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 내부를 4가지 층상 구조로 나눴는데 안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이유는 무거운 음속으로 철과 니켈이라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구 내부를 4개의 층상 구조로 나눴고 그 중에서 지각도 둘로 나눴다. 무슨 지각? 해양지각.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됐어? 누가 두꺼워? 대륙지각이 두꺼워. 됐어? 누구의 밀도가 커? 해양지각의 밀도가 커. 알겠습니까? 이게 지구 내부입니다. 언니 이름이? 이채윤 씨. 맞죠? 네. 자, 채윤아. 지금까지 했던 55분 수업 정리해 준 거야. 가능해? 대충 알겠어? 학교에서 수업했지? 네, 지금 영상 찍고 있으니까 이따가 끝나고 영상을 보내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7페이지요. 자, 6페이지, 7페이지 잠깐 볼 건데요. 6페이지 보시면요. 6페이지는 지구계를 5개의 권역으로 나눈 것들을 표현해 드리고 있습니다. 됐어?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2번,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각각의 권역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외권과 기권 사이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게 유성이다. 자, 직권과 기권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기는 게 화산 폭발이다. 뭐 이런 것들이야. 되겠죠? 아까 설명해 준 것들입니다.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페이지로 오시면 지구 내부를 탐사하는 방법 중에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간접적인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구 내부를 분석한다. 자, 그 중에서 지진파를 쓴 거다. 그래서 지진파의 결과 우리는 지구 내부를 4개의 층상 구조로 나눈 걸 가운데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을 지각, 모호면, 멘틀, 외핵, 내핵 써놨는데요. 거기 내핵에 있는 정보는 지우십시오.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내핵에 있는 정보가 잘못 들어가서 지우셔야 됩니다. 두께가 가장 두껍고 누구 겁니까 이거? 네, 멘틀 정보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지우십시오. 넘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으로요. 여러분들이 문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셨어요? 그죠? 8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요.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5분 드립니다. 바쁜 사람들은 밑에 있는 답안지로 채점까지. 채점은 눈에 보이게 색깔 펜으로 하십시오.
1분 안에 마무리. 시점 끝난 사람 손 드세요.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네, 위치 확인했어요. 손 내리세요. 자, 봐. 제가요.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수조에다가요. 자, 두꺼운 나무 토막 하나 띄워놓고 작은 나무 토막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 중에 뭘 실험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에서 뭘 실험하는 것 같습니까? 자,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단면을 보시면 사실은 커다란 나무 토막과 작은 나무 토막 두 개를 띄우는 형태예요. 그랬을 때 커다란 나무 토막은 위로 솟아 올라온 부분도 많죠. 됐어? 그래서 단면을 대략 그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속에 있는 단면도 이런 형태를 반드시 띄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커다란 나무 토막이 누굴 대신하는 거니? 대륙지각. 작은 나무 토막은 해양지각. 그러면 물은 누굴 대신하는 겁니까? 멘트를 대신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요즘은 어떤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탐구 문제로 많이 나오죠. 그랬더니 이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실험한 그림입니다. 되겠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했던 6문제 중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전 이거 맞았는데 이 뜻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거 없어요? 괜찮아요? 한 거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과 관련된 거 잠깐만 테스트 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22페이지 오시죠. 자, 22페이지, 23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는 지우세요. 보기가 잘못 붙어 있어서 9번은 지웁니다. 아예 지웁니다. 9번 문제는 맑게 알아듣죠. 23페이지에 9번 지우시라고요. 23페이지 9번을 지우시라고. 네, 자, 그 문제 빼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10분 드립니다. 10분 동안 문제 풀어서 채점에서 맞은 개수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인질판 속도가 너무 느린데요? 뭐 하는 거예요? 쭉쭉 넘겨서 10분 동안 풀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일 빨리 풀고 있는 사람들이 30번대입니다.
번째까지 못 풀었어요. 자, 20번까지 못 풀었어요. 손. 몇 번 풀었니? 18번. 뒤에 오빠. 17번. 자, 17번까지 보다 많이 풀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맞습니까? 자, 질문 17번까지 맞죠? 자, 1번부터 11번까지 중에서 질문해야 될 거 하십시오. 2번이요. 2번이요. 또요. 없습니까? 자, 2번 볼게요.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이산화탄소, 수증기, 수소, 메테인 같은 기체 때문이죠. 그 기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기권입니다. 그 온실 기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은 데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온실 효과로 지구의 온도를 덮는 그 온도를 높인다가 기권의 특징 맞습니다. 자, 강수를 통해서 생물에게 물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그 강수 현상이 구름에서 오는 거죠. 그 기권에 있죠. 맞는 겁니다. 자, 운석과의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죠. 지구에 대기가 있어서 우주에서 오는 운석이 지구의 대기랑 부딪혀 마찰해서 대부분 타고 조그만 가루들만 남극에 떨어져요. 대부분. 근데 달 같은 경우에는 기권이 없죠. 그래서 그냥 커다란 운석 집체만한 게 그대로 떨어져 땅바닥에 크레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니 지구에 만약에 공기가 없었으면 우리도 커다란 운석이 그냥 떨어지겠죠. 그럼 그거 마저 뒤지겠죠. 됐어?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기권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속적인 바람.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니까 기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공기가 흐르면서 바다에 있는 물을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해준다고요. 됐어? 이게 바로 해류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맞는 일입니다. 자, 5번의 표현인데 5번에서는 벤 앨런대 지우고요. 전리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실제로 대기권에 전리층이라는 게 있어서 됐어? 전파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건 전리층이고요. 벤 앨런대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가면 이제 배우는 용어인데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지대를 벤 앨런대라고 합니다. 되겠어? 네, 그런 얘기입니다. 11번까지 질문 없다는 얘기입니다. 9번은 지워드렸고요. 넘어가죠. 자, 24페이지 12번부터 25페이지 17번까지 중에서 질문. 여긴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답 수정해 드릴게요. 18번은 답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여야 됩니다. 1번과 2번이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1번과 2번이 둘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되겠어? 네, 답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채점할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른 질문? 일당 시추하는 게 안 들려. 확실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일당을 시추하는 게 확실하게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땅을 시추해서 지구 내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죠. 지구 속까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네. 또요? 없어요. 하겠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지금 11시 20분이요. 10분 동안만 쉬었다가 박물 안으로 들어가죠.